기존의 공부는 학습의 영역인데 개헌은 사업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범위도 크고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대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영상을 했으면 그럼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개헌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의 유성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많이들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요. 많이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헌 준비 선행하면 좋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행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 선행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선행학습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님들께서 미리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준비를 하자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나와 있진 않아요. 뭐 개헌을 관련된 서적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한다고 보다는 이제 당장 진행을 하면서의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좀 자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공부 오래 한다고 잘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이 훨씬 더 잘하셨고 오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똑같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시간적으로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닐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부는 선행이라는 게 있고 개헌은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헌은 사업의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부는 학습의 영역인데 개헌은 사업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범위도 크고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대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그나마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원장님이 개원하실 때 내가 볼 진료에 대한 의학 지식의 안에는 뭐 진료라든지 시술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파악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원장님이 가장 빠르고 잘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원장님이 보시는 진료와 시술에 따라서 진료 컨셉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진료 컨셉에 따라서 원장님이 차후 개원하실 때 찌라든지 규모에 따른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의 시술이나 진료를 통해서 개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다양한 진료 또는 봉직 경험을 하시면서 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라는 부분들은 단시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장시간의 근무나 공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좀 이건 막연하긴 한데요. 돈은 최대한 모아두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개원 시에 전공 과목이나 컨셉이나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뭐 10억 이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장님들께서 자기 자금을 모아두신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가 크게 개원할 시에는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생기니까 사실 돈은 모아두신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직하실 때 자금을 모아둘 수 있으면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환자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는 어떤 의사로 보이고 또 어떤 의사로 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원장님 자체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원하셔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내가 어떤 진료 방향으로, 어떤 사업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새롭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 브랜딩을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 물론 진료 상권이나 진료 과목이나 시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이 나를 돌아본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딩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저라면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개원식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도움될 만한 채널을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권이 좀 작은 곳 같은 경우는, 항아리나 이런 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딩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경쟁도 치열해지고 차후에 들어올 경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딩해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면 원장님이 차후에 마케팅을 하실 때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병원이 빨리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만약에 원장님이 시간적인 여유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시세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현재 임대 시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시작하면 그걸 이해하는 데조차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너무 열심히 지금 입지를 보셔도 소용이 없는 게, 만약에 내가 개원이 1년이나 2년 이상 뒤라면 시세 파악 정도만 아시면 되지, 지금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보셔봐야 그 자리가 1년이나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그 자리가 1년이나 2년 뒤까지 공실이라고 하면 개원을 하실 때 거꾸로 또 주저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먼저 하면 좋을 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 월세에 대한 부분을 알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파악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개원을 할 때 입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위에 부분이 결국 입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먼저 정립이 된다면 차후에 입지 부동산 하실 때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하자면 정말 많기도 하고 또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원 준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업의 묘미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개원을 좀 막연하게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